중국의 재정 건전성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올해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할 양회가 개막하기 직전에 중국 고위 관리들로부터 강력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 재무장관은 주요 회의에 앞서 재정 리스크가 극도로 심각한 단계에 있다고 주장했고, 금융수장은 부동산 거품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당원들을 향해 허세 부리지 말라며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루즈웨이 전 재무장관은 지방정부 부채 증가, 미국의 공격적 경기 부양책의 여파, 실19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고령화 등의 여파로 중국의 재정이 심각한 위험과 도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루즈웨이 전 장관의 날카로운 비판은 작년 12월에 있었지만, 중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경제 정책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연례 입법 회의를 시작하기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정부가 발행하는 잡지를 통해 최근에서야 공개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으로는 실19 감염증 영향을 막기 위해 작년에 시행된 재정 부양책의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와 증가하는 부채 위험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승인되더라도 재정 부양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재무장관을 지낸 루즈웨이는 앞으로 5년간 중국 재정 수입이 낮은 수준에서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정부가 지출을 줄일 기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그는 2009년부터 11년 연속 이루어진 중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끊임없이 이어져 국가 부채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중국의 재정 위기는 단기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하기 직전 이 같은 경고성 발언이 공개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은 작년 실19 감염증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아우른 고강도 부양책을 펼쳤습니다. 2019년 2.8%였던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율을 2020년에 3.6%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용 특별 국채를 찍었고, 인프라 시설 건설에 주로 투입되는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도 2019년 2조 1,500억 위안에서 2020년 3조 7,500억 위안으로 늘렸습니다. 이러한 고강도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중국은 작년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비교적 순조롭게 극복했지만,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향한 고위 관리들의 강력한 경고음은 양회를 앞두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융부분 수장인 거수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세계 금융시장과 자국 부동산의 거품이 끼었다고 진단하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할 양회가 개막하기 직전 고위 금융 당국자의 강력한 경고음이 나오자 시장 일각에서는 중국이 예상보다 빨리 긴축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했습니다. 거수칭 주석은 3월 2일 국무원 신문판 공실 주최로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19 감염증 이후 각국이 모두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된 통화 정책을 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구미 선진국에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흐름이 배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조정이 이루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거수칭 주석은 세계 금융시장의 거품이 꺼질 때 중국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지금 중국 시장은 외국 시장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외국 자본도 지속해 들어오고 있다며, 외국 금융시장의 거품이 언젠가 꺼질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수칭 주석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도 거품이 껴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영역의 핵심 문제는 여전히 거품이 비교적 크다는 것이라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최대 회색 코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색 코뿔소란 예측이 어려운 돌발 위험을 뜻하는 검은 백조와 달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뜻합니다. 거수칭 주석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 및 투기 차원에서 집을 사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고 주석의 발언은 중국 안팎에서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인해 형성된 자산 거품이 언젠가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장에서는 양회 개막 직전에 나온 금융부문 최고위 당국자인 고 주석의 발언에 크게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3월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를 통해 예산, 재정 적자 규모, 통화정책 기조 등 올해 경제 운용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작년 C19 감염증 충격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 정책을 아우르는 고강도 경기 부양책을 펼쳤습니다. 작년 중국이 세계적으로 드문 플러스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재조명되면서 중국은 올해 경기 부양 강도를 크게 낮추고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중국의 본격적인 출구 전략 시행 시점과 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상승세로 시작한 중국 증시는 권 주석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이 전해지자마자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기관인 은보감위를 이끄는 권 주석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당 서기를 겸하고 있습니다. 당 서열을 기준으로 보면 이강 인민은행 행장보다 높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금융시장과 자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매우 우려한다는 중국의 은행 감독 부문 최고 당국자의 발언은 세계 2위 경제국의 긴축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권 주석은 최근 민감한 주제가 된 핀테크 영역 규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구체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권 주석은 핀테크 회사들이 은행을 해도 좋고 소액 대출 회사를 해도 좋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핀테크 업체들이 기타 금융기구처럼 충분한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역사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과도기를 주겠지만 최장 2년 안에는 정상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은 마윈이 지배하는 엔투그룹이 자본금을 대폭 확충해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산당 청년 간부들에게 초심과 사명을 강조하며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청년 간부 양성반 개학식에서 연설을 통해 공산당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힘의 원천이고 당의 청년 간부는 나는 누구를 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인민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정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공산당 간부는 자신을 일반인으로 생각해야지 벼슬을 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면 안 된다면서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부흥을 위한다는 초심과 사명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지방 입법의 느슨함을 비판하면서 지방 입법권에 대한 중국 중앙 권력 통제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공산당 이론지인 치우스를 인용해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내부 연설을 통해 국법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 입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당시 연설에서 국법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라면서 중국은 단일 국가다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2015년 입법법 개정을 통해 200여 개 시에 추가로 입법권을 위임한 것은 전반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지방 입법에 대해 느슨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이것은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친다며 우리는 헌법의 이행과 헌법의 검토를 강화해야 하며 헌법과 모순되는 어떠한 법규나 문건도 완전히 바로잡고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중국이 상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근간으로 하는 서구의 입헌 민주주의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는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막을 올리며 전날인 4일에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연례회의가 시작됩니다. 오는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양회에서는 14차 5개년 계획 승인 등과 함께 시 주석의 권력 공고화 작업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악화된 중국의 경제 상황을 알려 시진핑의 권력을 흔들어 보려는 세력들과 공산당 기강을 잡아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시진핑 사이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